조선의 봄은 언제나 느리게 찾아왔다. 눈 녹은 자리에 새싹이 움트기 전에 바람이 먼저 봄의 냄새를 품었다. 그 바람이 장터를 지나 관청 담장을 스치고 마침내 한양 외곽의 양반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 집의 이름은 운어헌. 집주인은 도우부의 참봉을 지낸 이윤겸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물리의 밝은 선비라 칭송했지만 그의 집에는 늘 그림이 없었다. 서책과 비단, 벼루와 먹은 넘쳤으되 벽에는 허공뿐이었다. 그 까닭은 집 안사람, 유씨 부인의 뜻 때문이라 했다. 그림이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라지요. 그런 것은 여인의 방에는 두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녀는 늘 고요했다. 말이 적고 눈빛은 담담했으며 하인들이 부르는 소리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되 언제나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윤겸이 지방 관청으로 부임하며 집을 비우게 되자 소문이 자자한 한 화공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의 이름은 연초, 나이 30, 즈음의 사내로 묘사에 능하고 특히 인물의 눈빛을 그리는 데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운어원의 부인은 그를 맞이하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림을 그리되 내 얼굴을 그리지 말고 내 그림자를 그리시오. 그 말에 연초는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다. 그림자라니 그것은 형체 없는 것. 그러나 부인의 목소리엔 어떤 결심과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연초는 매일 같은 시각에 사랑채에서 부인의 그림자를 따라 붓을 움직였다. 그림자는 낮에 해가 움직일 때마다 길이를 달리했고 연초는 그 변화를 한 장의 족자에 이어붙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었다. 그러나 그 선이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그림자 너머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가 미세하게 숨을 들이마실 때 옷자락이 흔들리며 비춰지는 살결의 떨림, 벽에 드러나는 떨림의 그림자. 그 순간마다 연초의 손끝이 멈추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림자는 마음이 아니다. 허상이다. 착각하지 마라. 하지만 어느 날 부인이 문득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화공날이 그림자의 눈동자가 있습니까? 연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연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먹물을 덜어내고 새로 갈며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자 속에 어쩌면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이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렸다. 부인은 서재문을 닫고 비가 새어드는 처마 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연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섰다. 비가 들이칩니다. 방으로 드시지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 비가 멈추면 내 마음도 멈추겠지요. 그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끝에 닿은 빗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번짐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연초는 다시 그림을 펼쳤다. 이번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린 것은 비에 젖은 옷자락과 그 아래에 숨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는 조심스레 족자를 말아 유씨 부인에게 건넸다. 이건 부인의 그림자가 아닌 바람의 모습입니다. 부인은 잠시 족자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것은 제 마음의 부끄러움이겠지요. 그녀의 음성은 낮았고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등잔불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림 위의 먹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연초는 그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다. 대신 서로의 숨결과 기척으로 하루를 알아차렸다. 그녀가 창문을 여는 소리, 그가 붓을 씻는 물소리, 그것만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날 이후 유씨 부인과 연초는 매일 사랑채에 갇혀 지냈다. 하루는 유씨 부인이 말했다. 그림이란 결국 마음을 옮기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리는 이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나의 그림자가 그대의 마음에 옮겨갔을까요? 그 말에 연초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늘 빛을 따라 움직이지만 빛은
스스로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어둠을 택해야겠지요. 그 말 이후로 사랑채에는 등불이 꺼졌다. 밤이 깊도록 서로를 탐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 채 족자 한 켠에 먹물이 번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은겸이 부임을 마치고 돌아왔다. 연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유씨 부인은 그가 떠난 뒤 그가 남긴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 글귀를 천천히 읽고 손끝으로 종이 위를 어루만졌다. 그곳엔 아직도 먹향이 은은히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운어원의 문패엔 먼지가 쌓였고 한때 학문과 명성이 드높았던 집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었다. 이은겸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병을 얻었고 유씨 부인은 그 곁을 지키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지방에서 한 장의 족자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적혀 있지 않았고 그 족자의 끝에는 익숙한 붓끝의 흔적이 있었다. 족자를 펼치자 거기엔 완성되지 못했던 그림이 있었다. 한때 연초가 그리다만 그녀의 그림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자 옆에 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부인은 그 빛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마치 잊었던 이름이 귓가에 속삭여지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며칠 길을 나서야겠구나. 잠시 오래된 인연을 거두고 올 뿐이다. 그녀는 비단 옷 대신 평범한 무명옷을 걸쳤고 머리에는 단정한 비녀 하나만 꽂았다.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건 기억의 무게였다. 그녀가 수소문에 찾아간 곳은 남도의 작은 고을. 연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화실이었다. 화실이라 하기엔 초라했다. 기와는 깨지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 앞에 멈췄다. 비 오는 날의 처마, 젖은 종이 위로 번지는 먹빛, 그리고 그 아래에 앉은 한 여인의 뒷모습. 그림 속의 인물은 분명히 자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대는 여전히 나를 그리고 있었군요. 그때 화실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고 희미한 빛 속에 앉아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다. 연초였다. 그는 이전보다 초췌했고 눈빛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부인.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두러.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그림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겨두는 것이 더 정직할 때도 있지요. 부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그대는 왜 빛을 그렸습니까?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림자는 부인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빛을 따라 사라졌지요. 그래서 남은 내가 빛을 대신 그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했지요. 다만 빛이 닿지 않을 뿐이라.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 이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화실의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연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장의 새 족자를 내밀었다. 이건 아직 미완성입니다. 완성하려면 부인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는 붓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 붓을 받았다. 오랜만에 잡은 붓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묻듯이 말했다. 무엇을 그려야 합니까? 그림자의 마지막 자리를요. 빛이 닿지 않은 곳을 부인께서 완성해 주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어 족자의 여백 한가운데 아주 희미한 선을 그었다. 그 선은 마치 햇살이 물결 위에 닿는 순간처럼 부드럽고 떨리고 그러나 단호했다. 연초는 그 선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손의 붓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조연은 유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다. 조연은 유씨 부인의 숨결이 닿을 만한 거리에 긴장을 하고 있었고 마음을 확인하듯
서로의 손이 마주했다. 등잔불이 꺼졌고 밤은 길었다. 바람은 잠잠했고 서로의 숨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유씨 부인은 다시 운어원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고 그녀는 장례를 치른 뒤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그림을 펼쳤다. 거기엔 그녀의 그림자와 그 옆에 빛, 그리고 그 빛이 스며든 자리에 연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종이 위에 붓을 들어 작게 글을 더했다. 빛은 사라져도 그 온기는 남는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등불을 끄며 속삭였다. 그대의 온기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잠이 든 밤 문틈 사이로 봄바람이 들어와 그림의 끝자락을 스쳤다. 그곳의 먹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떨렸다. 그리고 다음 날 하녀가 문을 열었을 때 부인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족자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새로운 빛 한 줄기가 그려져 있었다. 아무도 붓을 들지 않았건만 그 빛은 분명 살아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훗날 그 그림을 연심도라 불렀다. 사랑을 그린 그림, 그러나 사랑을 말하지 않은 그림. 시간이 흘러 그 그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